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1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경마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서 이제 경마방송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 애환을 좀, 이 방송에서 좀 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마로 인해서 낙향을 했던 팬의 전화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예전에 뭐 경마를 오래 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경마 방송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삶의 애환을 갖고 있는, 경마로 인해서 삶의 애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기는 경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경마 방송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넥타이를 메고 또 웬만하면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경마 방송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때는 제가 좀, 옷 잘 입는 그런 전문가로 좀, 명성이 있었습니다. 뭐, 칠판에 강의했을 때만 해더라도, 옷, 좀 날라리처럼 입고, 또 좀 이렇게 입고 나가서, 경마방송을 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 멋에 의해서, 뭔가 좀, 뭐랄까, 경마를 좀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방송과 그때의 방송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마음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네요. 조금씩 없어지고, 또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또,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래저래, 좀 방송도 웬만하면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송과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들이는 시선, 이런 게 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네. 그래서 역시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역시 나조차도 경마를 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 왜 사기꾼이에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노름꾼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경마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업 없어요? 직업 있으시잖아요. 저는 대학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 여기 경마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할 줄 알 없어서 이 줄 알았나? 아니에요. 저 정식으로 인류 기업도 다녔고, 또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13년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박힌 놈이죠. 그 경마를 하게 된 이유는 경마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경마가 나빠서? 아닙니다. 전 뭐 사실 이거 안 했어도 회사를 열심히 다녔거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뭔 장사를 했거나, 아니면 무역업을 했거나, 제가 교육학과 전공입니다. 그런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좀 뭐랄까, 많이 이번에 십몇 년을 하면서도 정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마 방송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요. 자, 1호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는 10개 경주와 총 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의외로 통일 경마보다는 좀 밋밋한 경향이 있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다적중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1호 경마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각설하고, 자, 이제 힘을 모아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1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김석봉. 한석봉이 아니라 김석봉. 제발 좀 한번 잘 타주기를 바래요. 7번 센세이션이란 마필입니다.
이름도 센세이션이라네.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 볼 수 있는 김석봉이를 되기를 바라요. 아니 누가 안 태워준다, 좋은 말 안 준다, 또 내지는 또 기회를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런 말이 주면은 직접 조교도 해보고 직접 또 자기가 기승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열심히 타고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인간인 이상 모든 게 잘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듯이 경마가 입상을 하기 전에, 즉 입상을 하기 전에 누구도 그 누구도 적중을 장담할 수 없는 게 경마입니다.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데, 야, 7번 센세이션이 이번에 한번 선행을 나서서 1200을 한번 1순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한번 김석봉 기수가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얘기 드렸나요? 신대전 기수가 엊그제 이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주를 제가 단통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신대전 기수를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물론 능력도 됐지만, 신대전 기수를 개인적으로 한번 우승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검양실에 가서, 신대전 기수가 이제 말을 끌고 들어와서 후검양실에서 이제 그 안장 빼가지고 무게 달잖아요. 후검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신대전 기수를 보고, 여러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도 창피하지도 모르고, 신대전 화이팅!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보면서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너무 자기도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거지. 이게 그런 게 바로 이렇게 경마를 하는 사람들의 그 순수함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김석봉 기수가 좀 잘 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번 센세이션을 자 선행 가서 한 바퀴 시원하게 한번 돌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는 3번 송강강자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죠. 어쨌든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자 한번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고 싶은 경기인데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김석봉 기수를 저는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1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당찬 여걸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공백기를 갖고서, 장기 휴양을 한 뒤에, 지난번 경시 이제 출전을 했는데, 의외로 선취율용보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질적으로 이전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맞이해서 충분히 직전 이상의 경주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당찬역은 이번 편성에서 대가리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착이 은근히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자, 어떤 마필을 강하게 볼지, 자, 당연히 현장에서 선정을 하는데, 샛별이라든지, 이번 베스트 로켓이라든지 이런 마필이 팔리겠죠. 어쨌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전반부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일단 놓고 때리는 마필은 10번 미라클 러브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갖고 있고, 또 이번 편성에서 전개상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10번 미라클 러버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 말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큰 배당은 아니죠. 10번 미라클 러버가 당일 현장에서도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배당은 아닌데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자 한번 일단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4경주입니다. 자,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세 마리로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만을 압축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5번 유아스타입니다. 정현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야, 오래간만에 나왔네. 제 이름이 조정현입니다. 그래서 정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수가 새롭게 나왔는데, 임기영 기수랑 거의 똑같다고 그랬죠. 18초 관리선을 하다가 지금 이제 기수로 해가지고 나이를 먹고 기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기수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번 응원을 해보고 싶고, 현장에서 주로 윤승씨나 아니면 또 후검장실이나 아니면 예시장에서 봤을 때 응원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기수입니다. 잘 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 마필도 좋습니다. 훈련 상태도 좋았고,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5번 유아스타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선행을 가면 금상첨화고, 선임을 전개를 하면서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5번 유아스타 필리핀 안착을 시켜본다. 직전 경주 때 이제 놓쳤던 8번 비트 소닉이 당연히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야, 이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OS 하담을 넣고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를 했을 때 비트 소닉만 빼고 제가 노렸던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 소닉이 못 맞춰드렸던 경주인데 어쨌든 8번 비트 소닉도 가져가는 마필 6번 브레카이저까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로서 3파전 양상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자,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자체 경마에서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부산교차 1경주인데 금요 자체 경마에서는 이 박성강 기수의 레이디 챔프라는 마필을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부산교차 1경주에서도 역시나 이번 해운대 기상 자, 이 마필도 박성강 기수가 직조를 했던 마필이고 또 박성강 기수가 주행검사부터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박성강 기수는 사실 뭐 한간에는 뭐 소스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박성강 기수가 기승을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한다 그러는데 이 원년 시절에는 박성강 기수하고 김명신 기수 이런 기수들은 조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남의 기수에 꼬마 생활을 하긴 했어도 조교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민장기 마방 좋은 마방에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꼬마 마필들이 어린 말들이 들어오면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사기구로 올라가서 뺏길 때 뺏기더라도 하이구 시절에 잘 만들어가지고 승수를 차곡차곡 체크면 그래도 1년에 2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이 민장기 마방 같은 마방은 좋은 마방이니까 이런 마방에서 좀 잘 조교도 시켜가면서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올해도 한 10승을 넘길 것 같고 내년에는 20승을 목표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해운대 기상은 이 편성에서는 뭐 지난번 데뷔전 때도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듯이 그 능력 자체를 선임으로 이끌어낸 능력이고 초속과 중속, 종속이 거의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해운대 기상은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승권전이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뭐 후착은 3마리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니까 현장에서 자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일요 5경주가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번 삼정 라이더가 당일 강력하게 8일 내나요. 선행을 갔을 때 이제 베스트의 능력이고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 다카시 기술을 개선을 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물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안고는 가지만 글쎄요 저는 대가리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대가리로는 좀 불안하고 받치는 정도 1번 삼정 라이더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보편권 정도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11번 베스트 뱅크인데 제가 이 마필은 예전에 맞춰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장기 휴학을 하고 출전을 해서 듀스인드급을 대가리로 놓고 A급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당시에 일본 게이트의 베스트메이크가 장기 휴양을 했지만 마필 상태가 좋으니까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당시에 이제 현조이가 탔던 마필인데 그때 이제 46.1배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린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11번 베스트뱅크는 이번에도 괜찮은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요 오후 경주 UCC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을 한번 멋지게 때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팔릴 수 있는 놈은 당연히 3번 바다도시고 3파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뭐 3번 바다도시는 강하게 읽어줍니다.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 편성 자체는 선두권이 아주 빠른 편성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랍 4군의 1400경주이기 때문에 뚝심마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3번 바다도시는 일단 충만감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릴 것인지 어떻게 팔릴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딱 3마리면 깔끔하게 적으니까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부산교차 2경주도 첫 번째 승부처령에서 딱 3마리를 갖고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있던 없던 단통 승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3파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1번 금수봉, 7번 성남이오로, 5번 아르고챔프. 자, 1번 금수봉은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이즈상 가장 높게 맞을 수가 있고 7번 송암이어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세윤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 갖고 오는 마필이고 5번 아르고 챔프는 사이즈는 괜찮은데 약간의 기복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1번 금수복을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이들 3파전 양상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요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것도 없는 그런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편성은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국산마들이 국산 3군 마필들이고, 또, 호랍 4군에서 이제 승권전을 치르는 마필이 이번 이제 월드러브와 같은 마필들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혼종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월드러브가 과연 호랍 4군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월드러브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요 부분인데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자 이번에 이제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등짝 자체가 지금 조차욱 기수로 바뀌었는데 안 가는 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가는 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에서 가장 6급위를 형성하는 이번 월드러브는 당연히 강력한 우리의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고 또 어떤 마필들을 약하게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입상마가 어떤 특정 마필이 입상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또 어떤 마필들에게 또 승부를 준다고 해서 그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붙은다면 이번 월드러브가 대가리고 일본 크라이밍 같은 마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크라이밍 같은 마필들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더블 드래곤이 어찌됐든 간에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면 분명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개상으로 보더라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더블 드래곤을 이번 편성에서 자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5번 그랑브로가 선행을 가고 또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이번에 더블 드래곤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18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없는 마필들도 있고 또 전형적인 뚝심마들도 있고 이런 편상에서 선취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이번 더블 드래곤은 당연히 펜팅골의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이번 더블 드래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6번 오뚜기 경남신문배 대상경주인데, 사실상 6번 오뚜기가 이제 선행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죠. 가능한 마필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4번 제타바이트도 빠르고 7번 화이트킨도 빠릅니다. 그래, 이런 선행마들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6번 오뚜기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를 쉽게 자르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게, 선행을 못 가더라도 거리가 1200이라면 선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6번 오뚜기가 아주 빠른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선입의 가능성을 탄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선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오뚜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한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사실상 경남신문배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경기에서 승부처로 가져가기에는 후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 않느냐. 8번 반지의 제왕이나 9번 파워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컨디션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런 마필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고, 19조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반 메리트는 없다.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4번 신데렐라맨이 지난번 경주 때 폭탄같이 탔죠. 인기 2위로 팔리고도 거의 이상하리만큼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치면서 여타 마필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도 꼴찌를 하면서 꼭 이 폭탄 같은 경주 운영을 펼쳤다 해서 말이 많았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개수가 예상을 했는데, 이 마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입니다. 초반에 지난번에 이제 오버페이스로 인해서 이제 아웃이 됐던 마필인데, 안정된 경주력을 보여줬을 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인데,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림수의 마필은 이번 천적이에요. 천적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7kg의 감량이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적이 어찌됐던 간에 이번 편성에서 덜덜하게 팔리던 강하게 팔리던 간에 안 보는 인기만도 있지만 이번 천적과 같은 부평과도 굉장히 세게 본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번 천적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딱 세 마리 갖고 때리는 부산 준메인 승부처.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아까 1호 경마는 안정과 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이 저배당을 예상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게 하이라이트 승부처냐? 이런 게 준메인 승부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빵집을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빵집을 하는데 조그만 그 빵을 판다고 해서 이딴 빵도 이런 제과점에서 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팔 수도 있는 거지. 팔만하니까 파는 거지. 또 대끼리를 또 승부처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나름 자신은 했어. 또 틀렸어.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까지 그래도 아는 척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면 그냥 이유를 잊고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태클을 거는지 난 도대체 그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삐딱하게 살았는지. 나 그래서 이번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아주 그냥 그런 행동에 대한 아주 그냥 질려버렸다고 그러죠. 질려버렸어, 제가 아주. 그런 말투니 이런 게 그동안 아주 꾹꾹 참고 있던 건데, 아주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아주 말대꾸도 하기 싫고,
이 문자도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3만원 올려가지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좀 학발을 좀 이번에 띄었어요. 이게 8번 매직파크입니다. 대끼를 승부처로 하도 안 하는 건 제재유 아닙니까?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맞춰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맞췄을 때 또 이런 거를 왜 승부처럼 했냐고. 어떻게 맨날 100배짜리만 하냐. 100배짜리 하면 또 이렇게 큰 배당이 무슨 또 승부처냐고 그러고. 그럼 자기가 와서 하지. 왜 남의 걸 듣고 앉았냐고. 그럼 자기가 와서 하지.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보면은. 8번 매직파크입니다. 근간 3번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 편성에서 10번 유성드림이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이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또 8번 매직파크인데, 매직파크가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라서 선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계의 능력상 통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8번 매직파크는 무조건 대가리로 높아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스페이스건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기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능력 사이즈로 보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기 때문에 4번 스페이스건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2번 검탄도 이 편성에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2번이 당일날 저배당으로 팔리는 흐름이 원한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4번, 2번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배당 마필로는 11번 베스트 라인이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편성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3번 가범명원이라든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9번의 슈퍼강자라든지, 또 10번 오르세라든지, 11번 대풍년, 이런 마필들이 이제 골고루 팔릴 수 있는 편성이죠. 자, 일단은 10번 오르세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6세 노령기로 접어든 마필인데, 거리 1400에 출전을 하고 있고, 등짝은 진겸인데, 강하게 읽어준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반항을 쓰려는데, 한 번은 광역시장 매역과 한 번은 일반 경주였는데 두 경주 모두 바닥을 쓸었다. 선임으로는 안 되는데 이번에도 선행 가기가 힘든데 과연 진경기수의 4kg의 감량 이점을 갖고 10번 오르세가 올 수가 있겠느냐. 약간의 공백기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10번 오르세는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말들 그러면 다 똑같지 않아요? 3번 가문명도 선입의 한계를 보여줬고 11번 대풍년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가도 안 되고 선입의 한계를 보여줬고 그럼 어느 마필이 되겠다는 거예요. 10번 오르세가 되는 거예요. 10번이 오르세를 굉장히 세게 본다. 자, 다음에 이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요경주가 의외로 오늘 작심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로 할까도 망설였던 경주인데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는 재미난 경주다. 일단 노리는 마필은 4번 리드 어게인입니다. 무슨 4번 리드 어게인을 강하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5번 킹 스티플도 있고 1번 지상적인 해피도 있고 또 6번 머스탱선도 있고 10번 비치의 왕도 있고 9번 골드오라도 있고 괜찮은 말들이 8번 다이아파워도 있고 다 괜찮은 마필들이 있는데 왜 생뚱맞게 4번 리드 어게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4번 리드 어게인이 좋지 않나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 1변도 내지는 선입 1변도의 모습인데 5번 킹 스티프는 이번 스카이로우가 선행을 가니까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이래저래 여타 마필들이 다 불안한 가운데 그나마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본다면 근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4번 리드 어게인이 골마경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부중도 51kg, 종반 뚝심이나 선행력 측면에서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뚝심으로도 이번 1200 거리가 짧아서 4번 리드 어게인이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두골이 의외로 붕괴가 되면서 이 막판 취임력이 우수한 4번 리드오겐이 막판에 날라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리드오겐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끝장 승부처로도 한번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경마방송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강타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놓고 때리는 마필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또 전반적인 경주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최종 초이스 결정만 남아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서 일요경마도 멋진 대승을 거두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